우리 조정임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예산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제가 원하던 방향의 자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펴보고 또 추가 자료 제출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좀 맞물리다 좀 시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본 이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자료와 상관없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우리 나주 전체 실과소 부서의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각 부서에서 예산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걸 요청이 왔을 때 이 예산에 반영하는 명확한 근거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한정된 예산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부분인지를 먼저 그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민생안전 부분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청년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기본 개념으로 갖고 그 다음에 그 각 부서에서 온 자료들을 확인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확인을 하지만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 관광가에 조형물 포토존 그 부분 8개를 세움에 있어서 그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세웠어요? 아, 본예산에는 그때 없었고. 당시에는 본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가을철 그 축제, 영산강 축제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본예산은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포토존 조형물이 정확히 사업명으로 있었어요? 포토존 아니 포토존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그 401에 01로 경관 경관 관련해 가지고 경관 예산이 관련해서 세워진 걸로 포토존의 알고 세부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여하튼 기획예산실에서 이건 어차피 뭐 회계과나 관광과에 물어봐야 될 일이고 확인해야 될 일인데, 여하튼 그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산출에 관계된 그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세워 주실 때 저는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흐름도 중요하지만 네. 예산 산출 근거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예. 지금 실제로 그 관련 그 저기 팀장하고 실무자가 전부 산출 기초까지 다 발라가면서 전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를 근거로. 자료를 예. 근거로. 예. 근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네. 말썽이 있는 일이 좀 있어서 아마 실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조형물에 대한 예산 부분은 분명히 과대 책정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예산 자체도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정확한 목을 보고 세운 건 아니었어요. 세워준 건 아니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축제에서 드러난 사항이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이 청년팀 인구정책팀하고 청년팀에서 참 자료를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가까이 해주셔가지고 보기가 참 편했는데요. 먼저 그 나주시 2023년, 24년 제가 추가 자료 요출했던 건데, 청년정책 현황 및 추진 실적, 거기에서 이제 2023 분야별 세부 사업 추진 실적도 이렇게 주셨어요. 23년 12월 기준 청년 정책은 이건 추가 자료예요. 추가 자료. 예. 청년 정책 42개 사업이고 예산 중에서 83.5% 그러니까 83.5%만 집행이 된 상황인데, 먼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 보면은 2023년 2대, 2024년 1대.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대수와 노선 축소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통근 편의를 크게 제한하게 보이거든요. 이는
결과적으로 청년 고용 유지를 어떤 방해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이 2023년과 24년 또 모두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어요. 실질적인 창업 자금 지원이나 후속 컨설팅 등의 지원 명목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고용 유지라든지 그런 데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뭔가 개선하고자 하는 기획 예산실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 운행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창업 지원 강화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하고, 성과가 우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뭐 후속 지원 자금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 뒤에서 정확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산단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당초에 2대로 계획이 마이크 대시고 하시죠. 예. 산단 공업농 통근버스 운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천년 시치 사업으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사업인데요. 2대를 이제 혁신도시에서 오는 버스 한 대, 그리고 원도심에서 가는 버스 한 대, 이렇게 2대를 운행했었는데요. 실제로 혁신도시에서 오는 버스의 그 탑승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설문조사를 했고요. 각 부서에서 그 토크버스 이용에 관한 뭐 만족도 같은 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한 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없애고 원도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스만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축소된 거고요. 이제 뭐 저희가 그 청년 전책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업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효용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줄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효용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업 부분도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충분히 있는데 막상 그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고 하면 사업이 신청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상 보면 뭐 사업을 축소시킬 것 같지만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실제 수요가 얼마 안 된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러면 이 창업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큰 이걸 이용하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되나요? 그래도 원도심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요. 몇 명이나 되죠? 그게? 그것까지 정확히 자세한 게 없는데 이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요. 그건 없는데 산단 원도심에서 이용하는 인원은 꽤 되고요. 혁신도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별로 안 돼서 그 부분은 폐쇄하고 원도시 부분을 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 청년 주거와 관련해서도, 임대주택 주거와 관련해서도 빛가람동에 있는 청년들이 또 빛가람동을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영산 부영인가요? 예, 영산 삼명동 부영하고 송월 부영하고 부영이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통근버스에서도 연계되는, 항상 원도심 외에도 뭐 빛가람동 효용성이 적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적다 그래서 줄일 것 같으면 아예 계획 자체를 저는 이건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뭔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계획이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주거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아까 박성원 의원님이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청년 복지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면은 그 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용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문화복지 카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폭이 너무 좁다는 그 말이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어떤 문화적 복지적 혜택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사용처 확대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 연말에 총 그 이제 사업 정산을 하면서 건의 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마저 그 나주시 인구 증가 현황 및 인구 유입 추진 시책 여기를 보면 이제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 일자리 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나주, 광주 요양병원 등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2023년도 기준 지원자가 한 명에 불과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이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제한적 사업 규모로는 중소기업 인력난 뭐 해소 또는 중장년 고용률 증대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예. 지원금 운영 방식의 투명성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효과성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한 명한테 7개월간 560만 원 지원은 소규모 지원자 대비 과도한 행정 비용 및 비효율적 예산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예. 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선정 절차의 이제 공정성 방법이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한국 폴리텍 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사업 추진 이 부분에서 이제 사업 비용 대비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국비 및 시비 포함 총 2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훈련 참여 인원 600명 목표 대비 실제 인원에 대한 세부 보고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표는 600명이었는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일단 현재까지 예. 예. 그 추진 과정에서 어떤 참여 인원 목표 대비 실제 인원 세부 분석 같은 거라든지 현황 자체가 없어요? 예, 아직 그것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황은 없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폴리텍 대학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아직 이 부분은 일자리 경제과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세부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우리가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몇 명 정도가 실제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미리서 예. 좀 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면은 이번에 오늘 오전에 받아가지고요. 예. 그 공모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 반납 사례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어떤 그 자료를 좀 가져달라고 했더니 공모사업 선정 후에 중도 포기된 포기 및 반납 사례가 한 건이 있네요. 전라남도 산림자원과 이 사업명은 2024년 친환경 목재 놀이터 조성 사업. 예. 이게 이제 결과로 남평 강변도시 예. 근린공원에 친환경 목재 놀이터 설치를 하는 건데 이 포기 사유가 시비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제 그 건은 예. 실질적으로 그 시기 때 대우 이제 수변공원 목재 놀이터 사업이 실시되고 그 이후에 또 남평 강변도시에 하려고 추진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우 수변공원 목재 놀이터를 이제 실제로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전상의 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남평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거기에 놀이터가 있었고 또 탄성이 깔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은 좀 안전상의 애들 문제도 있어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반 여건 해가지고 시비 부담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공모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죠. 공모사업을 그 부분은 공모해가지고 좀, 선정 후에 중도 포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의 계획성부터가 좀 논란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은
다른 공모 사업을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효용성 없고 효과성 없는 공모 사업은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도 하는데 예, 예. 이제 그러긴 강변도시에 놀이터 하나 있어요. 예, 예, 놀이터 있고 이제 또 그 빈 공간에 그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목재 놀이터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때 당시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때 당시 23년 예, 9월에 뭐 네. 공모 선정이 됐는데 예, 포기는 12월 1일 날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면 이제 1년 전이잖아요. 예, 한 번 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예, 꼭 그 남평 어떤 친환경 목재 놀이터 설치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예, 이 중도 포기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페널티가 있잖아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도 굉장히 잘못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공모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추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상황에서 공모 사업이 아무리 제반 여건이 부족하고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할지라도 한 번 선정된 사업은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페이지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은 영산강 주요유지 테마공원 조성 이 영산강 주요유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주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조류지 테마 공원 조성이요. 이게 이제 주요 추진 그러니까 민선 8기 중점 추진 현안 과제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영산강 축제를 통해서 저류지에 영산강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 그 공간에 다른 어떤 그 시설들을 해서 사람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재까지 성과라면 이번 축제 하나인가요? 이번 축제 하나? 성과요. 예. 아직 성과 평가 안 돼 있어요? 이제 현재까지 시점에서 완성도는 영산강 축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영산강 300리 명품 자전거거리랄지 발레동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어떤 그 사업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금성관 천년정원 조성이랄까 또 물길 통합 하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예. 뭐 공원 주요 시설이나 기능 이 부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고 의회 보고도 없었거든요,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더 그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사업 완공 시점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 계획하고 있는 완공 시점이라든지 예.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좀 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영산강 300리길 자전거 그 보면은 그 단절 구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단절 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니 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진행되거나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까? 단절 구간은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예. 거기에 대한 그 단절 구간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왔습니다. 그 예산은 그 특교세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단절구간 문평천 당초에 4억 특교세를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또 하반기에 8억 그 단절구간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위를 일부 보태서 단절구간을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류지 테마공원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기존의 전환 사업으로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전환 사업이 있었고요. 그게 올해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그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이 그 기반 시설 그 뭐 조성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도 정비 같은 거는 막 그런 것 일반적인 거기를 조성한 게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있어서 완료된 사업이고요. 지금 그 뒤에 사업은 이제 지방조원 조성이라고 저는 이제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이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고요. 이 사업이랑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완공이 돼 있어요? 지금 이번 축제한 장소는 어디로 봐야 축제 돼요? 장소를 조성하는 게 그 영산간 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완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 그런 부분. 완성이 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혹시 그 축제 끝나고도? 아니요, 축제 끝나고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보도블록 그 다 깐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의 푹신푹신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차들이 걸어가도 울렁거릴 정도로 그게 그 완성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게? 그 사업 자체가 저리주의에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3, 4년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현재 그 주차장 부지 깔아놓은 보도블록 깔아놓은 주차장 부지 거기도 차가 가면 차가 울렁거려요. 이게 완성이 됐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업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도를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시설 투자라든지 예산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완성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조성됐습니다. 테마파크. 조성된 네, 거죠? 조성됐습니다. 조성됐으니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아마 더 추후적인 예산이 들어갈 건데 저는 실질적으로 영산강 조류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주시에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36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안전성 문제가 분명히 먼저 확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민선 8기 윤병태 시장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의회에서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그런 사항 자체 하나하나가 미비된 사항이 나온다면 이건 민선 8기 중점 시책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거기에는 축제 기간 동안에도 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땅이 푹 꺼져 있는 곳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이제 저류지의 특성상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히 뭔가 안전 대책이 있어야만이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성이 완성됐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5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말을 하는데 금성간 지금 천년정원 조성 사업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준비 중이죠? 예, 맞습니다. 거의 준비 단계인데 예. 그러면 이 금성간 천년정원 조성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 관광 특화 사업도 될 수 있고 우리 역사문화 관광을 다시 세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뭐 관광객 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 축제 같은 경우 36만 명이 왔고 뭐 MBN 마라톤 대회 때는 1만 명이 넘게 왔는데 금성관 천년정원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예상되는 관광객 수라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영향 같은 거 한번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우리 시가 보면은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정말 아이디어도 발굴이 잘 되고 또 역사에 관계된 나주 문화 역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인 성과 자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잘 될 것이다. 단지 20만 강소도시에 맞게끔 500만 관광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 지표라든지 계획 자체가 전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기획예산실에서도 각 실과소하고 함께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사항이 너무 질문이라든가 지적할 게 제가 말씀드릴 게 좀 너무 많아서 좀 오늘 여기에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로 대응할 테니까요. 대신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네.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 똑같이 네.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지금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 책자의 자료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계속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감에 따라서 이 시기가 너무 부족하고 날짜가 부족하고 또 공무원분들이 미리서 좀 저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8, 9월에는 추석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고
10월에는 축제에 그냥 온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매달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감에 맞춰서 딱딱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좀 서로 간에 같이 협의하에 빨리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행감 자료 기준이 10월 말로 되기 때문에 작성이 그 말을 지나서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요구하시면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국가 산단 조성 추진 관련 진행 상황이 추진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에너지 국가 산단 조성 사업은 중요도에 비해서 이 보면 여기에도 보고가 또 안 돼 있는 것이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 집행 상황과 구체적 경제 효과의 보고 같은 것이 부족해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국가 산단 조성 사업의 진행 현황과 계획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 또 혹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예, 뭐 짧게라도 저는 말씀해 주시길 바랬는데 아까 시정 제한제도 성과는 이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일반 회계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은 일반 회계 예산 편성 배정이 있는데 이 적정성을 혹시 예산 배정을 하기 위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지표나 체계 그 있습니까 우리 기획단실에? 예산 배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적정성에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적정하게 잘 됐다는 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별도 지표나 체계가 있냐고요. 일단 각 부서별로 그 사업 요구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요 사업별 중요도를 파악해서 배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는 그 중요도 평가 지표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보면은 여기 일반 회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성은 있어요.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은 28%지만 굉장히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회복지 예산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는 가장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농림 뭐 해양수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을 토대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그 지표 그 부분이 기준 산정이 분명하게 지표 산정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배정을 함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예산실에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배정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지표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정책적인 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안전 부분이나 복지 정책 또 문화 관광 문화 산업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요. 그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18페이지 보면 성과관리 평가 성과관리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혹시 성과관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결과나 인사나 재정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 활용되고 있어요? 예, 그 작년까지 다르게 올해는 실질적으로 부서 평가보다는 개인 평가를 더 늘려 가지고 그 개인한테 이날은 부서로 해가지고 상여금 시상금을 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올해는 개인적으로 그 지표에 대한 노력도 성과를 평가해서 해당 직원한테 전부 포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그 개인 업무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친다면 네, 맞습니다. 그 인사 및 뭐 재정 분야에 대한 연계 방안을 이걸 좀 더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 좀 여러 가지로 답답함감이 먼저 앞서는데요. 49페이지 보시면 우리 나주시 용역과제 사전 심사 및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영역 모든 이제 대부분 그리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500만 나주 관광시대 달성 나주시 캐릭터 개발 500만 관광시대 달성 전략 수립 영역 이게 이제 관광과하고
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영역 보면은 연번 2번에 있습니다. 거기 교통행정과 거기 보시면 해당 영역이 실제로 버스 이용객의 편의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기존 방안의 실효성에 미흡할 경우 이건 영역 예산 낭비로 나갈 수도 있는데 영역 후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이용객 및 운영사의 피드백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용역 자체가 효율성 있게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도심 활성화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500만 나주 관광시대 달성 이 부분은 이 방금 제가 5가지 말씀드린 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행 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만들었어요? 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용역을 추진을 해가지고 이제 중간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다 그 보고를 통해서 했고요. 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시 홈페이지 에다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이 된 것도 있고 예, 안 된 것도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용역 자체 엄청 계속-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자체에는 실질적으로 공개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건 뭐 시민공간 홍보실에서도 말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 네. 홈페이지에 정확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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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될 그 수 부분은, 있도록. 예, 제가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예. 주민참여 예산제는 아까 너무 말씀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기기로 하고요. 예. 예, 저 딱 5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5분 가지고 안 되고 실은 50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우리 기획예산실 오늘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지적한다면 좀 그렇지만 살펴봐야 되고 실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그런 부분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저기 하시면 필요하시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 보면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러면 좋다고 어쨌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네. 제가 그 서면 질의로 예. 그 행감 질문을 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예.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보태미 도입 관련해서 아, 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데 네, 뭐 투명성도 있고 어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 보태미 시스템 지금 도입이 된 거죠? 예. 예? 보태미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예요. 아,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 잘 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이 시스템 도입 후에 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절차에서 실제로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증가했어요? 예, 확실히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사용해서는 안 될 뭐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드를 사용한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 들여다봐서 개선을 시키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도입 초기 적응 과정에서 혹시 이거 보조 사업자라든지 네. 또는 담당자의 업무가 좀 혼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상은 그 경로당이나 그런 부대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나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그래서 좀 개선을 해가지고 유형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고 또 프로그램상 예산이 자동으로 이게 예를 들면 5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 뭐 유형 1, 유형 2 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수기로 작성한달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여튼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제안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예. 상황인데요. 시스템 사용 교육이라든지 매뉴얼 제공을 좀 강화해서 네. 그 사용자의 적응을 좀 지원하고 그리고 정기적인 사용자 의견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용자 의견 조사를 통해서 시스템 개선 여부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영해가지고 좀 더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좀 참조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서면 질의로 대신을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